안녕하십니까. 역세권랜드 이기로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아주 좋은 물건을 하나 입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핫하고 뜨고 있는 지역이 평택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택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미 8군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평택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평택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됐는데 이제 내년에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오래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동안에 기다리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졌죠. 그래서 그 평택 중에서도 가장 핫한 아주 좋은 물건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게 돼서 아주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개발 섹터 안에 있는 땅이 있고요. 그리고 개발 섹터 옆에 있는 땅이 있는데, 개발 섹터 안에 있는 땅도 좋은 땅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땅도 좋은 땅입니다. 근데 옆에라고 해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역세권도 역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평택 안중 오르는 땅이다,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였고요. 이 오르는 땅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땅이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하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땅. 그러니까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땅이라면 좋은 땅입니다.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간 땅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많이 더디겠죠. 그래서 아직 많이 올라가지 않은 땅 중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땅이 평택 안중이고, 그리고 또 개발지 바로 옆에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오르는 땅의 그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붙여봤는데, 오르는 땅의 조건은 첫째, 신설 역세권이라고 그럽니다. 현재는 역이 없는데 역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서울 같은 경우 보면은 1호선부터 9호선까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개통이 되어 있는 곳들은 이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올랐죠. 이미. 물론 그렇게 오른 땅들도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직 역이 없는데 역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올라갈 수 있는 그 폭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신설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신설 역세권에 있는 땅을 여러분들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확정된 개발지 및 옆에 땅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확정된 개발지라는 거는 역도 있고요, 산업단지도 있고 관광단지도, 개발이 확정된 땅 옆에 반드시 가셔서 땅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은 개발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개발된다, 사실 그런 거는 좀 오랫동안 또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확실한 땅이 뭐냐 하니까 역세권 땅이죠. 그래서 역세권 지금 개발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직접 현지에 가서 보면 되죠. 그러면 역을 만드는 철도청이나 도급회사에서 사무실을 줘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다, 그러면 역시 그것도 현장 사무실이 있고 또 개발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땅 또는 진행되고 있는 옆에 땅이 오르는 땅이다. 아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음, 일자리와 산업단지가 있어야 되겠다. 뭐 같은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개발되는 땅도 좋은데 그 옆에 반드시 산업단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산업단지가 있어야 사람이 들어오고 또 일거리가 생기고 지역이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거지도 있어야 되고 상업지도 있어야 되고 교통도 있어야 되고 또 일자리가 있어야 되죠.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대통령 되시자마자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게 첫 번째 국정 목표였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없는 지역은 발전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장하는 도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성장이 이미 다 되어버렸거나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있고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도시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강북은 이미 성장이 다 끝나서 노후화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재개발을 한다든가 재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강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남도 이미 다 성장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강남도 지금 재건축을 또 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서울에는 오르는 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성장한 땅이 있고 아직 성장을 안 해서 성장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평택을 둘로 나누면 남북으로 동쪽은 이미 성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쪽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만 하더라도 동쪽 편에 붙어 있죠. 그래서 그쪽 라인 쪽으로는 이제 투자가 오를 수 있는 땅이 많지 않다. 물론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작죠. 그래서 서부 쪽에 많이 이제 치우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르는 땅은 어디냐? 평택 중에서 오르는 땅이 어디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평택이 되는 건데요. 서평택 중에서도 핵심 지역이 안중역세권입니다. 안중역은 이제 서해선인데 충남 홍성역에서부터 이 경기도 화성까지 이렇게 가는 공사를 하고 있는 역 중에서 가장 큰 역이 안중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서해선 라인 중에서 안중역이 왜 이렇게 크냐 하니까, 안중역은 환승역인데 이 평택의 서부 쪽에 이 산업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삼성 고덕 산업단지는 이미 다 들어와 있죠. 그리고 또 진이역 앞에 보면은 LG 디지털 파크가 오래전부터 또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또 쌍용 자동차도 있고요. 그런데 그 정도는 또 그 정도도 대단한데, 이 서쪽으로 가면서 포승지구, 또 현덕지구, 송담지구, 그리고 화양지구도 84만 평이 지금 공사 중이죠. 그래서 서부권은 완전히 지금 공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중역이 내년 하반기에 이제 개통을 하는데, 안중역 공사하는 데도 가서 보면요. 이렇게 거대한 공사를 하는가 깜짝 놀랄 정도인데, 마치 서울에 강남 개발할 때나 또 분당에 신도시 개발할 때나 뭐 그런 거를 연상시킵니다, 지금요. 그래서 서평택은 물론 다 돈이 되겠습니다만은 역에서 가까운 곳이 가장 돈이 많이 되신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또 이 개발축이라고 그러는데, 개발축, 서울 같은 경우는 이 경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어디입니까? 분당, 그 밑에 용인, 또 광교, 뭐 이렇게 화성, 이런 식으로 그 개발축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개발축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됐는데, 지금은 도로에서 철도로 바뀌었죠. 서울에도 전철이 가는 곳곳마다 다 가치가 높고 또 발전이 돼 있고, 지금 평택도 마찬가지로 이 안중역과 또 포승 평택선이라고 있습니다. 포승, 이 평택 항에 포승지구가 있는데, 평택역에서 안중역으로 해서 포승지구까지 포승 평택선 전철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포승 평택선과 서해선 안중역이 환승을 합니다. 그래서 안중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평택은 엄청 발전이 될 겁니다. 지금 이미 공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포승 평택선과 서해선의 안중역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라고,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개발 축이 평택항에서부터 안중역으로 해서, 그리고 삼성 고덕단지, 또 진이역에 LG 전자까지 이 개발 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축을 들여다보니까 전철역이 지나가는 곳하고 이게 맞아떨어지더라. 그래서 서평택 중심의 그 안중 역세권을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한 지역이 오르는 땅이다, 서평택 중에서. 그러면 아마 이론을 제기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음.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지도를 보면은 지금 이쪽에 이제 경부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부 고속도로는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포화 상태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2 경부 고속도로, 서울하고 세종까지 지금 다시 또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KTX와 SRT, 지금 요 라인이 KTX 서울역까지 부산에 가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지제역인데, 이 지제역에서부터 SRT가 지금 수서까지 지금 운행 중에 있죠. 그리고 요 밑에 요게 이제 경부선 철도죠. 경부선 철도. 그러니까 서울역에서부터 여기 진이역, 진이역으로 해서 이쪽 지제역으로 해서 평택역, 천안, 부산까지 가는 선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다음에는 이 평택에서부터 포승 평택선, 요 라인이 평택역에서 포승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안중역입니다. 안중역으로 해서 이 라인이 포승지구 평택항까지 연결되죠. 그런데 여기에 안중역이 포승 평택선과 이 서해선이 환승하는 역이다. 이렇게 이 지도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평택의 가장 핵심적인 곳이 안중역세권 부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동쪽으로 고덕국제 신도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삼성 반도체 120만 평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고덕국제 신도시와 또 이쪽에 진이 산업단지, 이쪽 그 LG가 있는 데죠. 이쪽은 거의 개발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 브레인시티는 이제 산업단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도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의 미래 가치는, 미래 오르는 곳은 이쪽에 고덕국제 신도시 서쪽 편, 이쪽을 여러분들이 평택항으로부터 이렇게 주목을 하시면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안중역 이렇게 하는데, 안중역세권은 내년에 개통을 하는데, 원래는 올해 개통을 하게 돼 있었죠. 그런데 조금 늦어서 내년에 개통을 하는데, 안중역 앞에, 여기가 안중역입니다. 안중역인데, 안중역 앞에 이제 송담지구가 여기 있는데, 송담지구는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아파트도 다 들어가서 입주해 살고 있고요. 근데 안중역 이 역세권을 원래는 한 70만 평 정도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안중역이 워낙 서부 지역에 거대하다 보니까 70만 평에서 약 157만 평을 개발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쪽에 지적도를 보시면은 똑같이 그 모양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역에다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안중역에서 고덕산업단지가 이쪽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반도체 쪽이 개발 축이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에 157만 평을 역세권 개발 지역으로 나라에서 정한 것은 그만큼 안중역 앞에 개발을 크게 하겠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개발 섹터 안에 있는 이 지역은
일반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개발을 한다거나 건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개발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금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건 한마디로 개발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식으로 개발하냐 하니까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분들이 조합을 결성해서요, 환지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미 조합은 다 결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환지를 개발한다는 건 뭐냐 하니까 과거에는 LH에서 개발할 적에 이 땅을 아주 싼 가격으로 수용을 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주들의 반발이 아주 심했죠. 그래서 앞으로의 개발은 이 땅 주인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같이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서 개발을 해서 개발해서 나오는 그 엑기스가 뭐냐 하니까 주거지구, 상업지구, 공업지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한 땅을 지주들한테 돌려주는 방식을 환지 개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지만은 자기가 개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개발을 해주는데 나라에서 그 공사비라든지 개발비는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나중에 소유하고 있는 땅의 약 한 50% 정도를 개발 비용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용을 주고 개발을 하더라도 자기가 논이나 밭이나 임야로 가지고 있는 땅이 상업지나 주거지가 되기 때문에 그 수익은 상당히 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개발 섹터 밖에 있는 땅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과거에는요, 개발 섹터 안에 있는 땅들을 나라에서 다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 땅을 투자한다고 할 때는 이 섹터 밖에 있는 땅들을 선호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개발 섹터 안에 있는 땅은 내 맘대로 팔기도 사기도 좀 쉽지 않죠. 물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개발이 된 다음에 파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개발 기간 동안에는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죠. 물론 큰 돈 벌려면 땅 기다리는 게 좋죠. 그런데 이 섹터 밖에 있는 땅들은요, 나라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지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땅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개발 섹터와 가까이에 근접한 땅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살 때 개발지 옆에 땅에 주목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지 땅도 좋다. 근데 개발지 옆에 땅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개발지 땅은 나라에서 수용하니까 좀 안 좋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발지 땅도 좋고 밖에 있는 땅도 좋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중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작년 5월 25일 날 평택시장이 157만 평, 518만 7,685 평방미터를 평으로 환산을 하면 약 157만 평이 됩니다. 이 거대한 땅을 개발할 거니 안중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아닙니까? 개발을 할 거니 그렇게 아셔라 하고 공고를 한 겁니다. 공고를 하면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개발할 거니까 그 안에 가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건축 행위를 하지 말으라는 뜻이죠. 예고편을 내준 거죠. 그 얘기는 개발 지역이 확실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중 역세권뿐만 아니라 지제 역세권도 개발 예정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제 역세권은 이미 그쪽에 KTX나 SRT가 그쪽을 기점으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많이 올라 있습니다. 거기는요. 그래서 안중 역세권을 주목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천하는 물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저희가 추천하는 물건은 안중 역세권하고 거의 접하고 있으면서
안중 역세권 옆 땅이 제가 좋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계획관리지역. 보통 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를 많이들 선호하시죠. 왜? 개발 범위가 그만큼 넓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원래 그 주변이 다 논이고 밭인데 이 땅은 지목이 대지로 이미 바뀌어 있어서 나중에 형질 변경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적은 약 한 80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거나 나중에 활용할 때 굉장히 좋은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또 모양도 아주 좋습니다. 보통 땅을 많이 보다 보면은 삼각형 모양도 있고요. 뭐 동그란 모양도 있고 아주 이상형도 많이 있는데 가장 선호하는 모양새가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그러니까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 이런 거를 많이 선호하죠. 그래서 이 땅이 바로 그 대표적인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격대는 지금 안중역 앞에 이쪽 서평댁은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동쪽에 비해서. 그런데 오르기는 올랐지만 미래에 오를 것에 비하면 아주 저속지열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주 이 급매로 나온 물건이다 보니까 아주 저렴하게 300에서 350만 원 그 중간선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급매물로 저렴하면서 정직사각형이면서 건축 면적이 가장 이상적인 면적이고 대지다.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래서 역세권 바로 옆에 땅이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하실 때 사실 믿지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자막에 있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선착순으로 현장에 모시고 가서 실물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일주일 안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드리는 그러한 진행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